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예상치 못한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5살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핀테크 산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금융 서비스들을 경험을 하면서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들을 줄곧 지켜봐 왔죠. 그중 모바일 결제부터 대출, 보험까지 굉장히 폭넓은 금융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기업이 특히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기반과 직관적인 UX 그리고 빠른 기술 혁신은 제가 보기에 장점으로 보였고요. 또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일상에서 요 페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곧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제 매수가는 39,500원, 비중은 25%입니다. 작년 연말 첫 투자 결심을 하면서 이 카카오페이 주식의 첫 걸음을 또 내딛었습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미래 금융기술에 대한 믿음을 담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점점 떨어져서 제가 지금 손실 구간에 왔는데 근데 이 계엄령 이슈가 터진 후에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급등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타기 해야 할까요? 카카오페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와 좀 마찰을 빚어왔던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됐었던 카카오페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탄핵에 대한 이슈가 조금 올라오면서 그룹주들이 움직였던 하루였어요. 영욱쌤이 좀 뭐라고 말씀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현 시점에서의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를 떼고 봤을 때의 카카오페이 이렇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우리나라 내부 이슈로 좀 올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이런 뭐 이슈가 있었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카카오페이를 좀 따로 봤으면 좋겠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김범수 의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까? 뭐 이런 기대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카카오페이가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슈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주가에 영향을 받겠지만 카카오페이의 또 다른 이제 따로 봐야 된다는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카카오그룹 하면은 쪼개기 상장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주주를 생각을 좀 안 해줬다라고는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편은 아니었다만 카카오페이가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적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 이슈로 올라줬었고 이런 이슈 말고 개별적인 카카오페이 이슈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 말고 해외 주식으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카카오페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부동산 PF 대출에 의해서도 안 좋은 뭐 이슈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그래서 건설주 관련해서도 건설주가 좀 안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PF 시장 회복에 따라서 카카오페이도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투자증권에 의하면은 뭐 2025년 카카오페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런 게 또 원년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 하고 지금으로서는 뭐 내부 이슈로 단기적인 상승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이슈,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가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은 이런 이슈가 또 뒤집혀지고 안 좋아졌을 때 이게 주가에 또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보자면은 이런 거에는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 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PF 시장 회복에 따른 적자 축소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년 별도 매출액은 6,700억 가량 정도 나오거든요. 그 영업이익도 567억으로 전망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보면은 대략 이제 8%에서 30%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증가한 건데 이 수치로 보자면은 증가한 건데 또 경제효과로 보자면 영업이익률이 또 개선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도 보고 있고 어찌됐든 전망은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본업이 뭐겠습니까? 결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꾸준히 이익만 높여준다면은 카카오페이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내년에 영업 손실이 좀 80억으로 올해 대비 적자 규모로 보자면 200억 가량 줄어든 건데 당분간은 좀 적자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적자가 지속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재무제표가 좀 개선이 되면 이런 우려감들이 좀 사라지면은 주가에 다시 한번 또 방영이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계속
계속해서 적자로 기록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청자님에게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얼마죠? 39,500원이요. 그리고 비중이 25%세요. 네. 그렇죠? 비중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소 좀 높게 가져간 편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 기회를 노려서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39,500원이면은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가격은 아니지만 거의 다 왔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 내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향성 지금 카카오페이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답답하고 지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면은 저는 39,500원 선에서 좀 4만 원 선에서는 좀 매도해 주는 4만 원에서 4만 1,000원 구간에서는 매도해 주시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내부 이슈로 움직였으면은 내부 이슈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이제 뭐 이런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리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추세 성향을 띠고 있더라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회를 움직여서 44,400원 그 41,000원 부근에서 매도해 주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44,000원 구간에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지켜보는 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도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오늘 또 짚어봤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일단 떼고요. 개별적으로 보자면 카카오페이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이 턴어라운드 기회가 있긴 한데 조금 멉니다. 전망은 좋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물린 이슈는 뭐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발적인 이슈로 또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 따라서 가격 전략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4만 400원쯤 이쯤 오시면은 일부 축소하는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근데 3만 350원이에요. 카카오페이가 종가가. 네.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얼마라고 좀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그 44,400원 부근에서도 괜찮지만 저는 당분간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상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매수 진입은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좀 대응하기 힘드실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평선을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23,600원 선이거든요. 저는 손절가를 여기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평선을 또 하단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 하락폭을 제한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의 하락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로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적 개선의 효과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3년 연속 적자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경기가 좀 안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23,000원 부근에서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전략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